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토지 지분을 낙찰받고 그 토지 지상에 제3자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을 때 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지분만큼 토지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입니다. 자, 먼저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서류 제출을 누르면 민사서류 있죠?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뭘 누를까요? 소송이니까 소장을 눌러야죠. 자, 소장을 누르면 전자소송 동의,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당사자 작성. 사건명이 나오죠? 자, 사건명은 이걸 꾹 누르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부당이득금이라고 나오죠?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속가 구분, 금액, 토지 등의 평가액, 속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금액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가 산정 안내로 가봅니다. 속가 산정 안내는 통상의 소를 누릅니다. 통상의 소를 누르고 쭉 항목을 살펴보면 라항에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가 있죠. 이 1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을 입력하시오. 낙찰을 받고 즉시 소송을 하게 되면 기발생분은 없겠죠. 그러면 1년 정기금 합산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공부를 할 물건의 경우 매월 226,100원을 지급하라 라는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치를 곱하면 되겠죠? 226,100원 곱하기 12 하면 271만 3,2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71만 3,200원 계산 누르면 속가는 271만 3,200원이 됩니다. 속가 적용을 누릅니다. 자, 법원은 예를 들어서 현재 낙찰받은 토지는 강원도 평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주소지는 성남이다. 그러면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 아니고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다. 자, 제가 성남에 살고 있으니 성남지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 꼭 누르세요. 저장 안 누르고 잠시 밥을 먹고 온다거나 그럴 경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장을 해놓으면 밥을 먹고 오거나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와도 여기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사자 입력해야 되겠죠?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원고 먼저 체크되어 있죠? 원고는 내 정보 가져오기를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회원 가입할 때 내 정보를 입력했겠죠? 그 정보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고를 입력했으니까 피고. 이렇게 하면 피고가 안 먹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저장을 하고 피고로 넘어야 됩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피고를 백날 눌러도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전자소송 한번 하고 나면 평소에 욕을 안 하던 사람도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시면 욕할 일이 없습니다. 자, 피고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 쭉 있습니다. 여기 자연인에 체크합니다. 자연인이라고 해서 TV에 나오는 산속에 사는 그런 자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 즉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비워놓으십시오. 혹시라도 앞번호를 알고 있다고 앞번호를 넣었어요. 뒷번호를 비워놓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앞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앞번호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우편번호 찾기, 피고 주소죠. 자, 피고 주소는 자, 경기도 임의로 해보는 겁니다. 불정로 하면 주소가 들어갔죠. 이건 다 할 줄 알죠. 뭐 홈쇼핑, 인터넷 쇼핑 하다 보면 주소 넣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넣고 싶으면 넣고 소장에 표시하기 싫으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 원고, 피고 입력되었죠? 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입력합니다. 자, 소장은 가급적 이렇게 작성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청구 취지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2월 15일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월 22만 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 1항은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 가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5일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내가 소유권을 이전한 날, 내가 이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청구해야 되겠죠. 또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 피고가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를 종료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매월 22만 6천 원을 지급하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복사를 합니다. 이거 아래 한글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 이거 못하는 분은 전자소송 포기하십시오. 이거 못하면 전자소송은 불가합니다. 종이에 출력을 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청구 취지 입력했고요. 청구 취지를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별지는 따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청구 취지 별지 첨부하기. 꾹 누르면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별지 목록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누릅니다. PDF 파일로 변환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별지 목록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갈까요? 자, 별지 목록은 별게 아닙니다. 별지 목록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청구 원인을 입력합니다. 청구 원인도 여기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죠.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여기 뭐 갑질 1호증, 뭐 2호증 이런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증거다 이겁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상속을 받아서 현재까지 소유하며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건축물 관리대장과 위성지도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즉 위성지도를 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다. 이것을 입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을 하고 또 부당이득금의 산출 근거. 얼마를 지급하라.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는 경매 사건의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매 사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4,522만 원. 곱하기 연 6%를 적용했습니다. 연 지료요율을 6%. 지금은 6%까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 12로 하면 월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감정을 통해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는 감정평가서 사본을 넣어줍니다. 경매 사건에 보면 감정평가서 있죠? 그것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증거 입증 서류. 그럼 파일 첨부 이렇게 누릅니다. 아까 입증 서류가 제일 첫 번째 입증 서류가 뭐였죠?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죠? 토지 등기부등본. 이것을 미리 스캔을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전자수송 입력하면서 PDF 파일로 변환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 전자수송 사이트가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2개, 3개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면 다운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소장이나 등기부 등 모든 서류는 스캔을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등본. 두 번째는 뭐였죠? 증거가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이었죠? 건축물 대장. 세 번째는 뭐였죠? 위성사진이었죠? 위성사진. 그죠? 위성사진을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네 번째는 뭐였죠? 내용증명이었죠? 내용증명 우편물. 다섯 번째가 감정평가서였죠? 자, 감정평가서. 그러면 증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은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갑 1호증, 등기부 등본, 2호증, 건축물 대장, 3호증,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4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5호증, 감정평가서. 자, 아까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전으로 가면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보면 1호증이 토지 등기부 등본, 2호증이 건축물 대장, 3호증이 위성지도, 4호증이 내용증명, 그리고 5호증이 감정평가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증 서류까지는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첨부 서류 제출 여기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첨부 서류는 첨부할 게 없으니 생략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작성 완료. 작성 완료를 누르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입력 원고 피고. 그리고 제목도 이렇게 생성이 되죠. 전부 다. 청구 취지는 아까 복사해서 붙인 게 나옵니다. 청구 원인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복사해서 갖다 붙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입증 방법. 이것도 자동 생성이 되죠. 번호가 갑제 1호증 토지 등기부 등본, 2호증 건축물 대장, 3호증 현장사진, 4호증 내용이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등기부 등본 아까 증거 목록으로 넣은 거 이렇게 보이죠? 건축물 대장도 이렇게 보이고,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증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감정평가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요걸 누르십니다. 묻은 문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여기로 빠꾸 하면 됩니다. 사건 정보로 가면 처음으로 가죠. 이상이 있으면 처음으로 가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피고의 이름이 잘못됐다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시고, 그리고 청구 취지가 뭔가 오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수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모든 문서가 작성 완료가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확인하시고 확인. 그러면 소송 비용 납부가 나옵니다. 인지액이 12,100원, 송달료가 51,000원입니다. 그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그런데 가상계좌가 비용이 가장 쌉니다. 다른 거는 수수료가 있어요. 계좌이체 신용납부 시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있죠. 휴대폰 소액결제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있죠.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가상계좌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꾹꾹꾹꾹 누르면 됩니다. 꾹꾹 눌러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건 환급받을 계좌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비용이 조금씩 남습니다. 송달료가 좀 남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환급받을 계좌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세요. 이거는 전자소송 회원가입할 때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좌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설문지가 나옵니다. 설문지는 뭐 별거 아닙니다. 현재 피고와 연락이 되는지요?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우편물을 피고가 받아볼 수 있나요? 뭐 이사를 갔을지도 모르니까 모른다 체크하시고요. 피고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가요? 뭐 일부 인정. 정인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모른다. 계획이 있다면 뭐 쓸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이 이제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아니요. 이건 알던 사이일 때 내용을 쓰면 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와 분쟁을 원만히 해결을 합의한 적이 있나요?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뭐 그렇다. 지금 피고와 화해 조정할 의사가 있는가요? 뭐 그렇다. 뭐 적당한 가격에 건물을 내가 인수를 하든 적당한 가격에 토지를 매각하든 또 치료에 대한 부분도 뭐 적당히 합의가 된다면 뭐 중간에 조정으로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데 체크를 해놓으면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다른 일로 피고와 소송 기타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요? 뭐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는가요? 뭐 그렇다. 향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인가요? 모른다. 하고 작성 완료. 얼마 전 한 일주일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약 70%가 나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다는 말씀이죠. 그 뉴스를 듣고 요즘은 소송을 모르면 재테크의 한 축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최근의 소송들은 거의가 다 나홀로 소송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제출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면 끝이니 반드시 제출하기 전에 혹시 뭐가 잘못됐다. 서류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 이전으로 가면 됩니다. 이전으로.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접수가 되고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거의 다가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소액재판부는 일반 단독재판보다 좀 간단하죠? 자, 오늘은 토지 지분을 낙찰받고 토지 지분이 아니라 토지를 낙찰받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지분을 낙찰받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것이나 토지 전체를 낙찰받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것이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분 토지가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러면 지분 토지에 대해서 지분 토지를 가지고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지분 토지가 아닌 토지 전체를 낙찰받고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것은 더 쉽다. 자, 오늘은 지분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